장원장이 운영했던 병원에 32,000 앰플이 5년 동안 납품이 됐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의원들급 중에서는 2위다, 랭킹 2위다.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곳입니까? 여쭤봤더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1311회 강남 개미귀신 스캔들 편을 연출한 문치영 PD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애토미데이트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로 불리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중독을 시키고 그 중독된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장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애토미데이트라고 하는 약물의 어떤 관리와 오남용되고 있는 실태 같은 것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요플레히. 그럼 지금 애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면 합법이라는 건가요? 프로포폴이랑 거의 동급이거나 더 심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토미데이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법 외에 다른 용량으로 썼을 때 어떤 제지를 받거나 하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아무런 제지가 없다가 답이에요. 이 애토미데이트라고 하는 약물 자체가 프로포폴과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마취가 들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인 건데, 단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걸 맞으면 푹 잘 수 있어 라고 해서 계속 이제 이 약물을 투약을 시킨 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일단 프로포폴과의 가장 큰 차이가,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 그래서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에 준해서 그렇게 엄격한 관리를 한다. 프로포폴도 이제 과거에 처음부터 이렇게 마약류로 지정이 돼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이 프로포폴이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오남용 사례가 워낙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애토미데이트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오남용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애토미데이트는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규제할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의사가 나는 이게 내가 추구하는 치료법이고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은 치료를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맞다 틀리다 라고 누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량이 많이 필요한 이 전문 분야인 의료 행위 자체는 우리가 어떤 약물을 좀 예상 외의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규제가 있지는 않다. 그게 이제 현재 애토미데이트의 상황이고요. 조혜성님, 병원 저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병원 수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저런 병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짐작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방송에도 나왔지만 2019년도에 당시 수사를 담당하셨던 분은 우리가 실제 어떤 사망자가 나온 케이스가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송에 나오진 않은 내용인데, 욕조에서 누가 익사로 사망을 했다. 이건 미스테리거든요. 누가 욕조에서 목욕하다가 사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도 진행을 했고 실험도 하셨대요. 목욕을 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익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이 여성분의 이제 죽음 자체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검을 했더니 애토미데이트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속칭 주사 이모 내지는 주사 삼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화를 하면은 포도당, 링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프로포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문제가 됐던 애토미데이트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걸 그냥 들고 다니면서 출장을 와서 놔주는 거예요. 링겔을 꽂고 뭐 앰플이나 이제 병으로 이 수액이 들어가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가시겠죠. 그 당시 이제 이분이 사망하셨던 상황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사건 수사를 하시면서 이 사망하신 여성의 휴대폰으로 통화 내역을 아마 조회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주사 삼촌의 어떤 존재가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뭐 주사 삼촌, 주사 이모, 또 그리고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수사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암암리에 있다라는 게 알려졌던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이 됐죠. 이렇게 한 원장이 중독을 시키고 그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함부로 썼다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로 드러날 정도면, 그러면 이미 또 이와 같은 제2, 제3의 또 다른 의원들, 병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좀 수사를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경찰청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이 드냐면, 맨 처음 문제가 됐던 2019년 그 당시에는 음성적으로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니 이제 이건 음성적인 유통은 좀 자취를 감췄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합법적인 병원에서 이걸 놔주는 경우, 병원에서 의사가 이건 나의 처방이다 라고 하고 애토미데이트를 뭐 한 병을 주건 10병을 주건 이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생했던 문제의 사례가 이제 이번 사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발견하고 색출할 수 없지만 지금도 수많은 병원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애토미데이트를 실제 필요한 양보다는 좀 더 많이 주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 원장이 운영했던 병원에 최근 5년 동안 3,200박스의 애토미데이트가 납품이 됐거든요. 한 박스에 10ml짜리 앰플이 1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32,000 앰플이 5년 동안 납품이 됐다. 근데 이 수량이 이제 우리는 들어서는 모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서울 시내에 있는 의원 중에서는 2위다. 랭킹 2위다.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곳입니까? 여쭤봤더니 수면 내시경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서 하루에만 이제 내시경 환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오는 의원이래요. 그러면 그 수면 내시경 전문 병원을 빼면 장 원장이 독보적인 1등이죠. 과연 이제 유통을 했던 그 영업사원은 몰랐을까?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것도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장 원장이 애토미데이트를 유통하는 그 영업사원한테 로비를 했다. 우리가 보통 그 제약사 직원이 병원 원장한테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듣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원장이 영업사원한테 뭐 골프 접대를 하고 로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제 놀랍고 좀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유통사 측에서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은 내용이어서 저희가 방송에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범아님, 원가 4,300원의 앰플이 10만 원을 호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금액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이런 행위를 지속하는 건가요? 애토미데이트 실제 가격은 4,300원 상당이고요. 구매자가 구매하는 구매 금액은 앰플 하나당 약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 차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받을 때 내시경들을 많이 하실 텐데 수면하는 경우도 있고 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수면을 하면 저는 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요 정도 이제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포폴 앰플 하나 맞는 금액이 추가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자체가 뭐 비싸다라고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프로포폴이 됐건 애토미데이트가 됐건 우리가 수면 마취를 하다가 수면 상태에서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다 준비를 해놔요. 이와 같이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처방받을 때의 비용은 또 나름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이제 뭐 수면 마취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방송에 나왔던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원장의 병원에서는
이 금액이 또 거기서 이제 널뛰기를 해요. 처음에는 애토미데이트 한 병을 20만 원을 받고 놔주기도 했었고요. 그 뒤에는 30만 원으로 오르기도 하고, 가장 나중에는 주간에 맞으면 40만 원, 야간에 맞으면 80만 원. 앰플 하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금액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원장한테 네. 할 수 있는 제재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불공정한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사기 이런 것들로 경찰 쪽에서 혐의를 적용을 하셨을 텐데, 이것 또한 내 병원에서 내가 진료하는 진료비를 얼마를 받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상이하다고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이걸 이제 불법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 의료 행위에서 오는 그 어떤 전문성 그리고 재량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운 부분. 다를품은 찡님, 항상 방송도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저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는 게 안타깝네요. 약물의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라지만 약물 과다 처방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과 같은 혐의로도 처벌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망한 송 씨가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원장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됐던 혐의는 각종 성범죄, 진료 쪽으로는 의료법 위반. 근데 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오남용에 대한 위반이 아니고 진료를 안 했는데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거나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행정적인 수준의 좀 이렇게 가벼운 그런 위반인 거죠.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장 원장이 사망한 송 씨의 죽음에 있어서 일정 정도 원인 제공을 했는지 이거를 이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사하셨던 분들 만났을 때도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애토미데이트에 중독됐던 사람을 이제 대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 각종 정신장애를 이분들이 앓고 계신다. 그러니까 송 씨도 아마 이제 우울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애토미데이트를 안 맞았더라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상황까지 오셨을까? 왜냐면 애토미데이트에 중독이 돼서 그걸로 잠을 자기 시작을 하면 애토미데이트를 안 맞으면 아예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원래도 이제 불면증을 앓으셨던 분들이 맨정신은 도저히 잘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분도 뭐 수십억을 이제 쓰셨는데 나중에는 본인도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돈에 계속 뭐 가족들 거 빌리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 돈을 빌려가면서 약을 맞을 텐데, 그럼 또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디에 뭐 도움 요청을 하거나 얘기할 수도 없고 본인조차 사실 떳떳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쌓여서 최후에는 그렇게 이제 나쁜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망한 송 씨가 겪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법이 장 원장이 한 잘못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허윤경님, 이 약물도 문제이지만 그걸 처방하는 의사분들, 그리고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의사들의 면허 취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에 대한 사실 논쟁이 활발하거든요. 그 성범죄 쪽이나 아니면 뭐 살인이나 뭐 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면허를 좀 영구 박탈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 사실 여론은 이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사 단체 또 이제 의사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고민은 이걸 만약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못하게 강제하는 그런 기준을 계속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버리면 진료 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을 또 확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면허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본인들이 의사지만 잘못된 의사는 같이 이제 의사라는 이름으로 놔둘 마음이 없다. 그 말씀을 너무 강력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팽팽한 의견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제3의 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의사라는 전문가분들도 참여를 하지만 법조인이라든가 뭐 행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아예 독립적인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죠. 의료행위에서 문제가 되면은 아주 전문적인 분석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으로 정말 제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는 의료계에 발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이제 강제적인 어떤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만들자.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이제 내 몸과 어떤 안전과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문제다 보니 조금 더 철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면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요. 아무리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좀 편법적인 어떤 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 그 제대로 된 좀 의료적 도움을 받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는 정말 나쁜 방법인 거거든요. 꼭 빠지지 않고 제대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